산골농군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 전날이지만은 제가 오늘은 홍영식 선생 묘소를 풍수기행 일환으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여주 금사면 문장리 뒷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홍영식 선생이라는 분이 누군지 참 생소할 수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구한말 갑신정변의 주역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거의 화를 당하신 절손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겪으신 분입니다. 1855년 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내신 홍순목 남양홍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1873년 18살에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881년 일본의 신사유람단 그리고 1883년 미국의 보빙사로 파견이 되어서 그 당시 실세였던 민영익 대감과 함께 미국을 시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뉴욕에서 최근대식, 즉 근대식 우편 시스템을 갖다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11월 달에 1884년 11월 달에 서울과 인천에도 근대식 우정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1884년 12월 달에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개혁을 도모하면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분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의정이란 직함을 맡고 여기 동참을 하면서 잘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3일천하로 끝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망명비슷하게 도망을 갔는데 즉 피신을 가셨는데 이분은 끝까지 고종임금을 모시면서 진학군에게 참사를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홍순목은 역적의 자식을 두었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자결을 명하고 본인도 독약을 먹고 손자와 함께 돌아가십니다. 형도 그때 약을 먹었지만은 목숨을 부지하다가 을사조약 때 결국 그 소식을 듣고 자결을 하였고 동생이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그 조카가 지금 80세 정도 되는데 가끔씩 묘소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이 이날 제가 마침 갔는데 벌초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그 묘지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게 유적지로 향토 유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좀 관리가 되고 있고 최신부 쪽에 관련된 옛날에 최신부라고 했습니다. 최신부 쪽에 관련된 분이 홍영식 선생을 기리면서 이렇게 묘지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천 여주의 주산인 원적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용맥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맥입니다. 이 지맥에서부터 제가 지금 홍영식 선생이 계신 그 산소까지 쭉 한번 용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그 용맥이 그냥 직용으로 쭉 뻗어 내려간 것보다는 꿈틀꿈틀하고 하여튼 용이 꿈틀대듯이 이런 그 모습을 하고 있어야지 생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과협이라든지 봉요학슬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봉요학슬은 벌의 허리처럼 잘록하다가 갑자기 학의 다리처럼 툭 튀어나와 올라와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용이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협, 다 그 같은 개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과협이 한 군데 정도는 보였고요. 직룡의 개념으로 쭉 뻗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리 자락 뒤에서 떨어져 가지고 동네를 형성하고 그렇게 바위도 또 보이는 형상이라서 살기도 약간씩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혈처가 끝나면서 이 용맥이 끝나면서 그 오른쪽으로 기대서 이분이 지금 잠들어 계신데 폐철로 감결을 해보니까 술건해룡으로 이렇게 잡혀 나옵니다. 술건해룡이고 결국은 묘소가 입수하는 쪽은 간인용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좌 곤향의 형태를 취하면서 지금 산소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봤는데 내당과 외당이 우선수의 형태입니다. 내당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천 저쪽 복하천 쪽에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외당이 결국은 이렇게 남한강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갔고 내당도 마찬가지로 남한강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결국 합칩니다.
내외당이 같은 우선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파는 손파 아니면은 을파, 이기적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수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국, 수국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기적인 그 개념을 여기에 적용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만은 향은 간좌 곤향으로서 장생향의 형태를 취합니다. 장생향의 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어떤 이기적인 그 선택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혈장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는 박환이 아직 덜 돼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는 것도 거칠고 묘소 주변에 있는 잔디도 되게 부족한 형국입니다. 이것이 향토 유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좀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영식 선생을 추모하는 어떤 최신부 관련 관계자가 이러한 그 안내 그 표지판도 세워놔서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좀 쓸쓸하진 않습니다만은 일국의 우의정을 지낸 그 묘소로서는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가문이 거의 패절을 했으니까 뭐 그나마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묘소 주변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수많은 가족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돌아가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거의 가문이 패절하신 분의 산소에 와서 제가 어떤 뭐 풍수적인 소견이라든지 기운을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약간은 이분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그래도 한 번은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석 무렵에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관룡자로 묘소 주변에 한번 기운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좌 곤양으로 장생향의 기운을 여기에서 느낍니다. 이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용혈사수향이라고 해서 다른 것보다는 향이 가장 마지막에 묘소의 기운을 좌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룡자로 측정해 보면은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생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룡자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수맥봉은 전혀 아닙니다. 수맥봉은 아니고 뭐 주변에 생기가 있으면은 그것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중국이라든지 대만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추석 무렵에 여러분께 홍영식 선생묘를 찾아와서 풍수기행과 함께 역사의 어떤 단면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